자, 합시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다들 72페이지 펴놨죠? 자, 우리 문학교재 72페이지 펴주시고, 자, 5개 작품 좀 볼 건데, 지난 시간보다는 좀 어렵진 않아요. 좀 쉬워요. 자, 왜냐면 주제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잠깐 교재를 먼저 보면 가나다 작품 봐볼래 얘들아? 가나다 작품 작가가 어때? 다르니 동일하니? 동일하지. 가도 황진이, 나도 황진이, 다도 황진이 보여요. 그래서 거의 내용과 주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가부터 시작해보자. 자, 일단은 갈래는 평시조, 단시조. 조선시대 때 일단 시조다. 이렇게 일단 하고 넘어가세요. 시조다. 자, 감상적, 낭만적. 자, 연정가. 연정가가 뭐냐면, 자,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종의 사랑 이야기야. 이렇게 써볼게. 자,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 여기 연정가야. 사랑하는 임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죠. 쉽게 말하면 사랑의 노래. 그래서 연정가.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이고, 자, 시험에서는 요게 나와요. 1번의 별표. 요게 나와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대. 자, 요렇게 화살표. 자, 이제 요거 배울 거야. 그리고 2번. 그냥 우리만의 묘미를 살렸다. 이따 봅시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 내려가면, 이제 굳이 여기 밑에 내려가지 않을게. 내려가시면 1등급 노트 봐볼래요? 1등급 노트. 자, 별표 3개 치세요. 1등급 노트에 가 있잖아, 얘들아. 자, 의미 없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베어낸대, 얘들아. 밤을 어떻게 배? 한마디로 시간을 베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임 없는 동짓달은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맞죠? 그러면 시간이란 거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보면 몇 시인지는 알겠지만 시간이란 건 자체는 어떻게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근데 이 시간을 뭐 하겠다는 거야?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시간을 베버린대. 알겠니? 근데 이 벤 시간이 뭐야?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야. 됐나? 그래서 나중에 임이 오신 날 그 베버린 시간을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플러스 붙이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뭐 하겠다? 늘리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임 없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베어서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 그러면 시간을 어디에 넣었다가 펴는 줄 아세요? 이따 보겠지만 이불 속이래요. 따뜻한 이불 속. 그 따뜻한 이불 속에 그 시간을 넣었다가 임이 오신 날 밤 그 시간을 펴서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취미 활동 때문에,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어쨌든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학교 가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이 즐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오래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갔지? 그만큼 황진이라는 작가 또는 이 시의 화자는 자,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 개념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들어가도록 해볼게. 자, 앞으로 봅시다. 이제 시를 봐보세요. 자, 일단은 현대어 풀이를 먼저 읽어봅니다. 현대어 풀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짓달 긴긴 밤에 한가운데를 베어내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일단 이렇게 이제 네모 쳐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 네모 쳐보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이미 부재한 시간. 이미 부재한 시간이라 쓰세요. 자, 됐죠? 그럼 외로운 밤이네요. 외로운 밤이네. 이거 동짓달이란 거는 겨울이야, 겨울. 겨울밤이야. 근데 밤이 여름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요, 밤. 겨울이 길잖아요, 맞지? 자, 그리고 허리를 베어내겠대. 허리를 베어내겠대. 그러면 시간을 뭐 하겠다는 거야? 칼로 베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요거야, 요거. 추상적 개념을 뭐 하는 거야? 구체화시키는 거야.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시간을 어떻게 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종의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춘풍 이불 아래. 자, 춘풍 이불 아래.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우리 춘풍 이불은 뭔 말합니까? 춘풍 이불. 따뜻한 봄바람 같은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속이라는 거야.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속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 이게 뭐래요? 우리말이래, 우리말. 우리말의 묘미를 알 수 있다. 자, 우리말의 묘미를 알 수 있다.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른님 오신 날 밤.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 뭐예요? 잠깐만.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밤. 자, 임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임과 함께하는 밤 또는 임이 오신 날. 구비구비 펴리라. 뭘 피겠다는 거야, 얘들아? 그 이불 속에 넣었던 뭘 피겠다? 시간을 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구비구비도 우리말의 묘미를 알 수 있다. 자, 서리서리랑 구비구비는 우리말의 묘미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결국 어쨌든 이 시의 주제는 뭔가 같아요? 임을 그리워하고 임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끝.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1초 만에 나오겠다. 1초 만에. 2번 문제. 1번 문제는 좀 이상해서 안 풀게요. 별로 안 좋아서. 자, 2번 문제. 답만 잘 골라보세요. 자, 바로 고르셨죠? 2번에 몇 번이니? 4번이야. 추상적 개념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하고 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을 자른다 그랬잖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게 구체적 사물로 드러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작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작품. 자, 짝딱 집중해요. 5개 다 해야 돼. 자, 나를 먼저 봅시다. 요 밑줄. 조선시대 때 시족. 자, 감상적, 예상적, 여성적, 연정가. 자, 여성적, 연정가만 밑줄. 자, 이별의 정한이 뭐야? 이별의 슬픔과 한. 이별의 슬픔과 한. 자, 특징. 별표 3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도치법과 행강 걸침의 수법을 통해 끊어봐.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해줄래? 묶어갖고 이렇게 빼요. 중의적 해석. 자, 중의법 또는 중의적 해석이 뭐라 그랬죠? 의미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자, 그러면 도치법적 해석이 있고 행간 걸침적 해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두 개일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자, 화자의 정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도치법은 다 알죠? 도치법 다 알지?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럼 순서만 바꾸는 거야? 의미 강조야? 말의 순서를 바꿔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도치법이야. 먹어라 밥을.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내가? 밥 강조하는 거야. 밥. 그렇지 않아?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도치법이란 거는 어순을 바꿔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행간걸침이 뭔지 아는 사람? 행간걸침 모르죠잉?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야 돼. 오케이? 자, 행간걸침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얘들아 1등급 노트가 있을 거야. 쭉 내려가면 1등급 노트 보여요? 자, 거기 보면 제9태야 중의성 보이죠? 중의성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말해주면 중의성은 의미가 두 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치법적 의미가 있고 행간 걸침적 의미가 있다고 써있지. 이제 이 두 개 알려줄 거야. 자, 이제 작품으로 가봅시다.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1등급 노트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야, 여기 집중해야 돼. 딴짓하면 안 되고 졸면 안 돼요. 여기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현대어풀이부터 본다. 자, 내가 한 일을 이렇게도 그리워할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임께서 굳이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굳이 보내고 이제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어저의 밑줄. 자, 이 어저는 감탄사야. 이런 감탄사거든. 근데 어떤 의미의 감탄사냐면 후회야, 후회, 탄식 이런 거예요. 후회나 탄식의 의미예요. 남자 여자가 사귀고 있는데 얘들아 여자든 남자든 한쪽이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어. 오케이? 야, 그만 만나, 헤어져 이랬단 말이야. 홧김에.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어때? 아이씨, 후회되는 거야. 얘가 그게 저 어저야, 어저. 응?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다냐? 이렇게도 그리워할 줄을 미처 몰랐더냐. 그러니까 내가 임한테 뭔가 헤어지자고 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놓고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있으라 했더라면 가라마는 제9태야. 자, 이제 색깔펜 2개가 필요해요. 색깔펜 2개.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가라마는 제9태야. 빨간색. 색깔은 여러분들 알아서 정하세요. 자, 이 빨간색은 지금 빨간색은 도치법적 해석이야. 도치법적 의미가 된다고. 일단 첫 번째 빨간색은 도치법적 의미가 돼요. 별표 치시고. 자, 그럼 현대어풀이로 가볼까? 일단 제9태야라는 건 얘들아 굳이야, 굳이. 굳이 가야겠냐? 할 때 굳이야. 봐봐. 자, 있으라 했더라면, 자, 여기 있죠? 있으라고 했더라면, 자, 원래는 얘들아 말의 순서는 제9태야 굳이가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에 있는 게 맞아. 알겠어? 근데 이거를 도치법으로 한 거야. 그러면 도치법이 아니고 요걸 앞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있으라 했더라면 제9태야 굳이, 자, 가랴마는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요거야. 요거.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쳐봐. 있으라 했더라면 굳이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자, 끊고. 자,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번 쓰시고 여기다가 1번 쓰세요. 그러면 도치법적 첫 번째 1번 의미가 저 소리야. 내가 임한테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더라면 임께서 굳이 떠났겠냐 이거야. 알겠니?
가지마 여기 있어 가지마 하면 이미 안 갔다는 거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죠? 이제 두 번째 가보자. 근데 요렇게 또 우리 해석이 되게 돼요. 자 파란색 얘들아 제구태야 보내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해석은 파란색 다른 색깔로 합시다. 제구태야 보내고. 그러면 이 파란색이 어떤 의미일까? 무슨 걸침? 행간 걸침적 의미가 돼요. 자, 행간 걸침적 의미가 돼요. 그러면 행간 걸침이 뭔데? 제구태야 부지를 밑에 행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얘를 밑으로 내려보낸다고.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행간걸침이라 그래.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 요거 파란색. 굳이 보내고 이거야. 굳이 보내고. 그러면 이제 요게 몇 번이니 얘들아? 2번이고 여기다가 2번 해놓으면 되잖아. 그럼 너희들 보기 편하잖아.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행간걸침 해석할 때는 요 빨간색 요 굳이를 요거 보면 안 돼. 여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으라 했더라면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굳이 보냈다 이거야. 응? 그 화자가 임을 굳이 뭐 했다는 거야? 가라고 했다는 거지. 여기가 됐어? 그리고 지가 이제 와서 세상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 도치법적 의미는 자 있으라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자 임한테에 여기 있으라고 했더라면 임께서 제구태야 굳이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행간 걸침적 해석이 된다면요. 있으라 했더라면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화자가 굳이 임을 보내버렸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글을 보내고 이제 와서 세상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석이 연결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자 비교를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화자의 미묘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수법과 기법을 통해서 화자의 미묘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적 갈등이 뭐야? 신재현아 네. 자는 거 아니지? 네. 그렇게 엎어져 있지 마. 화자의 미묘한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뭐 말하는 거야? 자기 속마음에서 갈등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A가 B한테 화나서 헤어져라고 했어. 응? 헤어져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A가 어때? 후회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후회하고 있으니까 다시 B한테 이제 뭐 하고 싶지? 사과하거나 연락하고 싶잖아. 근데 뭐가 상할까? 뭐가 상할 수도 있을까? 지가 헤어져 놓고 또 잡자니 뭐가 좀 어때? 자존심이 조금 상하죠. 맞죠? 무슨 말 알겠지? 요런 미묘한 심리를 보여주는 작품이 요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오른쪽에 3, 4번 풀어보실까? 3, 4번. 자 3, 4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다 바로 나오죠?
당연하죠. 다 얘기해 줬는데. 3번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은 3번. 자, 도치법과 행간걸침을 통해 화자의 미묘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4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자존심과 그리고 연정이 뭐예요? 사랑. 알겠죠?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 그죠? 연정.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내적 갈등을 자,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3번이 3번, 4번이 1번입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우리 다작품 갑시다. 자, 여기 밑줄 형시조, 단시조. 자, 상징적 연정과 사랑 이야기. 자,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얘들아, 변함없는 있지. 여기에 별표. 근데 이 변함없는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나타낼 거야. 자, 대조적 시어가 여기 나올 거야. 대조적 시어.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써봅시다. 여기 미리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빼서 써봐요. 일단 청산이란 게 나올 거고요. 녹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청산이라는 자연물과 녹수라는 자연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청산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화자의 마음이에요. 화자의 마음. 그리고 녹수라고 하는 자연물은 임의 마음입니다. 자, 청산은 화자의 마음, 녹수는 임의 마음이에요. 근데 작품을 보다 보면 청산은 불변입니다. 불변이 뭐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임의 마음은 가변이에요. 변화무쌍. 가변입니다. 변화무쌍 가변이에요. 어젯밤에 사랑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알겠죠? 실제로 황진이가 사랑했던 사람이 조선시대 때 유명한 천재 문인인 서경덕이었거든. 이 사람은 자유를 사랑했어. 자유. 평생을 떠돌아다닌 사람이야. 알겠지? 근데 또 어때요? 천재였대요. 그래서 그 서경덕을 평생 동안 그리워하고 사랑했다 그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황진이의 마음이 될 것이고 요거는 바로 서경덕의 마음이 될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근데 서경덕도 그의 작품들을 보면 황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도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옆에 접할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황진이는 이 서경덕이라는 학자의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서경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황진이의 마음이 될 것이고 요거는 서경덕의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하고 있죠? 대조, 즉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비를 통해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화자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자신의 마음이지 얘들아. 응? 자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이렇다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자, 임이 당신.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무쌍 하더라도 당신 녹수를 향한 청산 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 봐보세요. 빨리 내려갑시다. 자, 1등급 노트 내려가면 시어의 대비적 속성이라고 보일 거야 얘들아. 자, 청산 읽어보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 불변성, 무한성. 녹수 읽어보자. 변화무쌍한 임의 마음, 가변성, 유한성. 그래서 두 개를 대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에 현대어풀이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읽어봐 얘들아. 현대어풀이 읽고 있어봐. 자, 읽었지? 한번 보자.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자, 색깔 다른 펜으로 좀 해주세요. 청산은 내 뜻이요, 그 다음에 녹수는 님의 정이다. 자, 그럼 뭐예요? 청산은 누구의 마음? 다 알겠지만
화자의 마음. 녹수는 누구의 마음? 임의 마음. 자, 그리고 봐봐.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이거 서리법이야 얘들아. 서리법 굳이 안 써도 돼. 서리법. 변하겠니? 이런 문이야. 이런 문. 의문문.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줘봐.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은 변하겠니? 변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흘러간들이니까 녹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변성이고 변화무쌍. 항상 마음이 변한다는 거고. 자, 변할손가? 자, 이건 서리법이라 아니 쓰자 그냥 얘들아. 서리적 표현은 서리법이죠. 그럼 여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다? 화자의 마음은 뭐하다?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네 마음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때? 변하지 않아. 이 소리라고. 알겠니? 자, 근데 화자가 봤을 때 저 변화무쌍한 녹수도 청산 화자를 못 잊어 울어 예어가는 고. 여기 봐봐. 하지만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하여 울면서 흘러가고 있구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요겁니다. 녹수 동그라미, 울어 동그라미. 그리고 요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자, 녹수라고 하는 물을 통해 그 물을 울면서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어디에 집어넣고 있을까요? 저기 녹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이입이라 그럴까요? 무슨 이입?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녹수를 보면서 녹수라고 하는 냇물이죠, 냇물. 강가, 강물을 보면서 화자는 울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저 녹수에다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켰다. 자, 감정이입이다. 자,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문제에 5번 하나 있거든요. 5번 하나 한번 풀어보세요. 5번 하나 풀어보세요. 자, 5번 하나 풀어보시면 돼. 다와 보기의 공통점이다 얘들아. 다와 보기의 공통점. 자, 보기 읽어볼게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인데 물은 저 냇물이 내 마음과 같다. 주야에 흐른 냇물이 있을소냐? 자, 사람도 물과 같도다. 자, 바로 가고하니 오노베라. 자, 지금 산과 물을 뭐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우리 지금 배웠던 다작품도 청산과 녹수를 대비했죠. 자, 그럼 공통점은 대비 아닙니까? 대비? 대조?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야. 자, 그럼 5번 있지. 5번은 왜 틀린 줄 알아요? 자연의 속성에 비추어 밑줄 쳐 밑줄 유한한 인간사를 관조하고 있다. 유한한 인간사가 뭘까? 사람의 생은 여러분들 무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영원히 가는데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야. 그거를 시적 화자가 천천히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지그시 쳐다보고 있다.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연사랑 인간사를 대비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걸 통해서 유한한 인간의 삶과 생을 관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자, 정확히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통점은 4번이고요.
5번은 공통점이라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자 4번 골라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자 이제 라를 볼게요. 자 평시조, 단시조, 밑줄. 그리고 성격은 애상적, 여성적, 연정가, 밑줄. 자 그리고 주제는 임에게 보내는 사랑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사랑 바로 이렇게 쓸까? 정성 플러스 정성이라고 좀 써주세요. 자 사랑 플러스 정성.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임한테 뭘 보낼 거야. 그리고 플러스 봐봐 분신. 자 누구의 분신? 화자의 분신이야. 임한테 사랑과 정성을 보내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것을 보낼 겁니다. 자 특징 청순 가련하고 섬세한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따 나올 입이야. 입. 풀립할 때 그 입이야. 풀립할 때 입. 자 오케이. 그러면 다 썼으면 1등급 노트 맨 밑에 라를 빨리 봐봅시다. 자 라 빨리 봐보세요. 자 맷버들이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버드나무 입이야. 입. 맷버들. 자 맷버들의 상징적 의미는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며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현대역풀이부터 보자. 맷버들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문 밖에 심어 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시오. 자 맷버들 네모. 자 맷버들 네모. 자 맷버들은 뭐라고 그랬죠? 임에 대한 사랑. 그다음 뭐라 했죠? 정성. 자 두 번째 그리고 시적 화자의 뭐라 그랬니? 아바타. 분신과 같은 존재야. 자 이게 맷버들이 됩니다. 맷버들. 자 임에 대한 사랑, 정성, 화자의 분신. 자 그 다음 잘 봐봐. 이거를 꺾어서 보내는데 임한테래.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묶어봐. 이게 말의 순서가 맞아요? 원래 말의 순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맷버들을 가려 꺾어 임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건 말의 순서를 바꾸는 무슨 법? 도치법. 자 도치법을 통해서 임에게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도치법. 그 다음에 주무시는 창밖에 이것을 심어두고 보십시오. 자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자 새잎이 나거든. 새잎. 자 이게 입이야. 입. 플립할 때 입이다니. 자 그러면 이 입이 뭐라고요? 청순 가련한 여성의 이미지래.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해석하니까 그냥 외워요. 잘 이해가 안 가도. 청순 가련한 여성의 이미지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새입이 나거든 난인가 여기십시오. 그래서 화자는 남성인 것 같아, 여성인 것 같아? 추론이야. 추론. 여성이야. 알겠지?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됐지? 근데 요새 뭐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본인 생각을 자꾸 하지 마세요. 알죠?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교과서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외우시고.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 따져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입은 청순 가련한 여성의 이미지. 자,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6번, 8번 풀어보세요. 6번, 8번. 6번은 되게 쉬울 거고 8번은 잘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잘 생각해봐. 8번은 우리 배웠던 거야, 얘들아.
자, 6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임에게 보내는 사랑. 이게 뭔데? 맷버들. 이걸 도치법을 통해서 표현했다. 됐습니까? 자, 우리 8번. 예전에 고려가요 작자미상에 동동 배웠었던 작품이야. 볼게. 자, 5월 5일 아의 술인날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 임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아침에 갖다 바치는 약은 임에 대한 뭘 의미하겠죠? 야, 약을 줬잖아. 약 먹으라고, 장수하라고, 그죠? 사랑, 정, 성이야. 오케이? 너네 부모님 너네한테 뭐 먹으라고 주잖아요. 음식이든 약이든 뭐든 뭐 주잖아. 맞지? 그거 다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사랑하지 않으면 갖다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도 임에 대한 사랑이 되겠고, 자, 우리가 배웠던 맷버들도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 정성을 보면 되겠고, 마지막 이거 합시다. 여기 빨리 말 보세요. 이제 마작품 보자. 자, 갈래 평시조, 단시조, 밑줄. 지금 우리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시대 시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자, 감상적, 예상적, 자, 여성적 연정가. 자, 그리고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특징 별표입니다. 하강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보일 거래.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연들 두 문구가 이화우랑 추풍낙엽이야. 자, 이화우는 뭔 줄 알아? 봄비야, 봄비. 쓰면서 들으세요. 이화우는 봄비야, 봄비. 추풍낙엽은 뭘까? 이게 가을추인데. 가을 바람 때문에 뭐가 떨어져? 낙엽이 떨어져. 그러면 둘 다 내리는 이미지잖아. 내리는 이미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이별이래요. 이별. 시에서예요. 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고 시에서 보통 하강의 이미지는 사랑일까 이별일까? 이별이야.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있어. 없진 않아. 근데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 그럼 뭐 흘리지? 안 흘리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 부탁할게. 알겠지? 드라마나 아니면 웹툰이나 다 어쨌든 뭐 사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 그러면 헤어지면 눈물 흘릴 거 아니야. 눈물이 위로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을 연상하기 때문에 하강의 이미지는 이별이에요. 이별. 알겠지? 이게 이해가 만약에 나는 안 된다. 그럼 외워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별. 그리고 두 번째. 봄에서 가을로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되니? 근데 봄에 헤어졌거든? 근데 가을까지 헤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알겠니? 그럼 화자는 슬픔의 정서가 어떻게 될까? 점점 어떻게 돼? 심화돼 가는 거야. 얘가 봄에 헤어졌는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을까지. 이해 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 두 개를 통해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자, 1등급 노트 맨 밑에 빨리 봐보세요. 마를 봅시다. 마. 시각적 하강적 이미지인 이화우와 추풍낙엽을 통해 화자의 정서인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픈 정서인 애상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작품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현대어풀이 빨리 봐보십시오. 현대어풀이 봐보세요. 자,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봄에 손잡고 울며 헤어진 임. 잘 살아. 그제 좋은 사람 만나면 했나 보죠. 바람 불고 낙엽이 지는 이 가을에 임께서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자, 천리길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구나. 자, 이제 밑줄. 자, 네모다 네모. 이화우 네모. 이화우 네모. 그리고 이별한님 밑줄. 그러면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봄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누구랑 이별했다고? 임과 이별했다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추풍 낙엽 네모. 자,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고 있을까? 자, 그럼 여기 묶어주세요.
자, 요거 두 개는 첫 번째 뭐의 이미지다? 하강의 이미지다. 그럼 하강의 이미지는 뭘 의미한다? 첫 번째 이별.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의 변화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슨 감각이야?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 감각이야. 알겠지? 당연한 거예요. 시각적 감각이에요. 자,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옆에다 쓰세요. 이미 부재한 상태가 지속됨. 자, 이미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을 하면 사실 다시 재회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임과 헤어진 상태, 이별한 상태가 자, 계절이 변화돼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천리에 자, 천리의 네모. 자, 천리길인데 이건 얘들아 물리적 거리일까? 정서적 심리적 거리일까? 정서적 심리적 거리야. 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응? A랑 헤어졌어. 솔직히 A인 집은 우리 집으로부터 3km밖에 안 돼. 예를 들어. 그럼 물리적 거리는 길어 짧아? 무지하게 짧죠? 맞죠? 맞잖아요. 맞지? 근데 그 또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과의 연들 나의 마음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는 짧겠니? 길겠니? 못 만나니까. 길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심리적 정서적 거리로서 천리길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외로운 꿈. 외로운 꿈 미술처럼. 자, 시에서는요.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도 많습니다. 알겠죠?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외로운 꿈이라는 거는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야?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야? 여기서 외롭다고 써있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간접이야, 직접이야? 빨리 말을 해줘. 외롭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이야. 써줘. 자, 화자의 정서 직접 표출.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알죠.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된 부분이다. 표출된 부분이다. 자,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 애정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7번 풀고 쉽시다. 자, 금방 나올 거야, 다. 자, 7번. 자, 몇 번이죠? 7번에 5번이죠? 자, 이별의 상황을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 제시했다.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 두 개가 뭔데? 이화우랑 추풍낙엽.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